오늘은 복문장 규칙 첫 번째 중에서 이형식 보어의 문장이 온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주어와 보어의 동시에 문장이 온 경우, 즉 주절과 보절이 동시에 있는 경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문장 중복형 FP23, 즉 이형식에서 보어 자리에 온 경우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is is what I want.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네, 주어는 this죠. 그리고 동사는 is. 그리고 보어에는 문장이 왔습니다. What I want. 이 문장은 삼형식이죠, 자체가. 보어절의 주어는 I고 동사는 want고 목적어는 what입니다. FP23, 즉 이형식 보어 자리에 문장이 온 다른 경우입니다. Is this who you have been looking for? 이분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분이니? 주어는 this고 동사는 역시 is. 보어절은 who you have been looking for죠. 그래서 보어절의 주어는 you고 보어절의 동사는 have been looking for.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보어절의 목적어는 who가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for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for who 이렇게. 그래서 for who you have been looking for. 그런데 이럴 때는 who를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who가 올 경우에는 목적격을 써서 for whom you have been looking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어의 문장이 온 또 다른 예입니다. Here is where your father wants to be. 여기가 너희 아버지가 있고 싶은 곳이구나. Here가 주어죠. 역시 is가 동사고 보절은 where your father wants to be. 그래서 보절의 주어는 your father고 동사는 wants. 그리고 목적어는 want의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to be, 존재하다, 있고 있다, 있는 것. 그래서 want의 목적어로 사용됐습니다. 이번에는 FP213, 즉 이형식의 주어와 보어의 동시에 문장이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1과 3이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자리. What I want is just what I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즉 이런 경우는 문장이 전체적으로 3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의 문장은 삼형식이고 주절의 주어는 you고 동사는 want. 주절의 목적어는 what이 됩니다. 그리고 보어절은 주어가 역시 I고 동사는 want, 보어절의 목적어는 what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기술, 이형식 보어와 주어의 문장이 온 경우를 예문을 보고 번역하는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문은 Who you have wanted to meet is who was my teacher in school. 이 문장을 갖고 번역의 기술을 통해서 정확한 번역을 해보도록 하는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기술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각각의 단문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2번 is 3. 왜냐하면 2번과 3번이 문장이 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who you have wanted to meet. 세 번째 문장은 who was my teacher in school.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기술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번역합니다. 1번 이 is 3. 즉 2번 문장이 3이야. 이렇게 되겠죠. 2번 문장은 네가 만나고 싶어하던 사람이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은 Who was my teacher in school? 여긴 과거죠. 지금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 누구는 나의 선생님이었어. 학교 다닐 때. 우린 다닐 때라 그러지만 영어에서 그냥 in school 하면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기술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구성된 세 개의 문장을 서로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세 문장을 한 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번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번 문장은 1번 문장의 주어인 것이죠. 3번 문장은 1번 문장 보어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은 주절이라고 볼 수 있고 3번 문장은 보어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절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문장을 의미합니다. 복문장 번역의 기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 그 문장의 구조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일목요연하게 눈에 쉽게 들어오죠. 문장을 해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구조는 영작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O형식, 즉 복문장 규칙의 첫 번째 단계인 5 패턴형이고 그 중에 이 형식의 첫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 동시에 문장이 온 경우죠. 그래서 코드로는 FP 213이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기술 다섯 번째는 직역 후 의역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영작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직역을 할 때는 가능하면 영어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버릇하면 영어의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Who you have wanted to meet. 여기까지 먼저 하면 누구, 당신이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를. 그 다음에 is입니다. Who, 누구였어요? 과거죠. Who was my teacher in school. 나의 선생님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영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눈여겨보게 되죠. 의식하게 되고 이 개념을 파악하면 영작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내가 만나기를 원하던 분이 내가 학교 다닐 때 나의 선생님이셨어.